영어 문법을 가장 쉽게 잘 가르치는 조성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시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사의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바로 되시나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시제를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시제부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시제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잘 쓰는 시간이 세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세 개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시간이 형성이 되는지 나머지 시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과거, 미래 이 시제를 우리가 기본 시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 시제라는 건 밑바탕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중요한 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시간은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말을 하는 순간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시제라고 했을 때는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과거 시간, 현재 시간, 미래 시간을 이렇게 구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편의상 우리가 현재 여러분 나이가 20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0살인 지금 상황이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근데 과거는 17살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17살이면 당연히 20살 전의 일이니까 과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20살인데 100살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80년 뒤의 일이죠. 이걸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기본 시제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과거하고 현재 시제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이유가 20살 여러분 현재의 모습과 17살 과거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때요? 다르죠. 외적인 측면만 봐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 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살인 지금의 모습과 앞으로 100살일 때 여러분의 모습은 외적으로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20살 때 여러분의 지금 모습과 100살 때 여러분의 모습이 다를 거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떨어져 있다.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20살 때 모습과 100살의 모습이 같겠죠. 그죠? 그래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시제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습니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영어 문장에서 시제를 담당하는 것, 즉 시간을 담당하는 건 동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면 시제가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 본동사가 세 가지가 있었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그런데 이때 조동사는 다른 동사를 도와줄 때 사용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시제 이야기를 할 때는 조동사가 살짝 뒤로 빠져 있고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시제를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시제 세 가지 중에서 현재 시제부터 정리를 하면 비동사의 현재 형태와 일반 동사의 현재 형태가 있겠죠. 자, 비동사의 현재 형태는 우리가 am, are, is 이런 걸 비동사의 현재 형태라고 부르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현재 형태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원형에 s를 붙이는 형태가 있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복수인 경우죠. 그럴 때는 s를 뺀다. 근데 동사 원형에 s를 붙이든 s를 빼든 시제는 현재 시제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 시제인데요. 자, 비동사의 과거 형태는 우리가 현재 형태가 am, are, is였는데 am과 is의 과거 형태는 was예요 라고 알고 있고요. are의 과거는 were예요 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는 규칙 변화일 때
ed를 주로 표시를 하는데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면 과거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불규칙 동사는 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 자, 비동사의 미래 형태. 그런데 비동사는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미래를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라고 했기 때문에 미래 의미를 담아주는 동사가 필요한데 동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미래를 담지 못해요. 그러면 동사가 능력이 부족할 때 도움을 주는 동사가 조동사고 조동사 중에서 가장 강한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을 빌려오게 됩니다. will은 조동사니까 비동사의 원래 형태를 뒤에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will be 라는 형태로 쓰게 되고요. 자, 일반 동사는 마찬가지죠. 스스로 미래를 나타낼 수가 없어서 미래형 조동사 will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 will이라는 조동사를 써주면 이게 미래 시제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시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씩 그어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중이죠.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진행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죠?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현재 시청하고 있어요.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현재 진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전 영상을 시청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전, 과거죠. 시청하고 있었죠.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라고 할 때 이걸 과거 진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음번 영상은 아직 안 나왔지만 다음번 영상이 나오게 되면 다음번 미래죠. 시청하고 있을 거죠. 미래 진행 시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가 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진행이라고 하는데 이 진행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시제 세 가지가 계속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행에도 현재, 과거, 미래가 들어가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 시제를 한번 써볼까요? 근데 진행 시제에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죠? 진행형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형은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해요.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에 ing를 쓴 형태를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기본 시제 세 개를 여기다 갖다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현재를 쓰면 현재 진행 시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형태가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동사 원형의 ing는 이미 변형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얘는 건들지 않고 비동사의 현재 형태를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비동사의 현재 형태가 am, are, is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 형태인 am, are, is를 쓰고 비동사 뒤에 뭐 붙인다고 돼 있죠? 그렇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을 현재 진행 시제 또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를 갖다 붙이면 과거 진행 시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과거 진행 시제도 한번 알아보면 자, 기본형에서 비동사의 과거 형태가 was나 were였죠. 그러니까 was나 were를 쓰고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는 그대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과거 진행 시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진행 시제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미래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will을 빌려온다 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에서 will을 쓰면 will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되죠. 그런데 여기 be가 동사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will을 여기다가 쓰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will be 동사 원형의 ing가 미래 진행 시제가 되겠습니다.